안녕하십니까, 윤호상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구개발 직무에 대해서 하는데, 연구개발 R&D 부분인데, 이제 R&D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이제 특화되고 전문 지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R&D는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라든지 따라서 각각의 전문 지식은 다른 것은 당연히 아실 건데, 이 전문 지식 이외에 이제 R&D가 필요한 역량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무조건 학점이 좋고 전공 지식만 좋으면 R&D를 잘할 수 있다고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D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뤄보고, R&D 부분에서는 좀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역량에 따라 가지고 취업 전략은 어떻게 세울 거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할 거며,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R&D의 정의를 보면, R&D라는 정의는 물론 누가 안 하더라도 다 아시는 겁니다. 아시지만 이제 실제 찾아보면 지금은 NCS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워커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무의 정확한 정의를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쪽으로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R&D 결국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통칭하는 게 R&D라고 흔히 부르는데, 연구개발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과학적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개발하는 것. 실제 마케팅 측면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구는 기초 연구와 그의 응용화 연구를 얘기하는 거고, 개발이 엄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해서 제품화를 진행하는 업무다라고 이렇게 환경경제용어사전은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산백과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연과학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해명해서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을 말한다. 실용화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이걸 직접 쓸 수 있게끔, 단순히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직접 제품에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실용화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측면과 실용화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연구개발, 단순히 이제 기초 이론적인 지식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고객들한테 직접 판매, 영업, 고객들한테 상품,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상품화하고 실용화하는 게 R&D라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키포인트에서 실제 보면 마케팅이나 실용화 측면에서 R&D 그 연구개발자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각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왜? 미리 말씀드리면 연구개발자는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고객이 선택하지 않는다. 아니면 제조원가가 많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면 절대 안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연구개발을 세부적으로 기초 연구부터 제품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탐색, 아이디어 평가, 제품화, 그 다음에 생산, 판매 일련의 과정을 다 서포팅하고 하는 것이 주도하는 게 R&D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R&D가 전체 상품에 대해서 최초의 출발점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는 엄밀해서 연구 개발에서 첫 출발을 신제품을 만들어서 끌고 가가지고 그것을 소비를 일으켰지만, 이제는 요즘에는 조금 애매한 게 연구 개발의 첫 출발선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왜? 상품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 개발을 뿐만 아니고 마케팅 이런 다른 부서가 TF들로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품의 컨셉이나 기획을 잡고 다음에 연구 개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요즘에는 연구 개발이 최초 출발보다는 약간은 고객이나 시장 분석이 조금 먼저라는 걸 조금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연구개발은 어떤 거냐 이러면, 실제 변화를 이끈 게 연구개발입니다.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졌습니다. 실제 다양한 컨텐츠, 다양한 것들이 지금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 속에 다 들어갔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트렌드, 새로운 것을 변화를 주도하는 게 일단은 R&D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R&D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명, 발견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과거에는 조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디슨입니다. 발명가로 계속 굉장히 유명한데요, 실제. 그래서 이제 R&D 분야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에디슨처럼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명, 발견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엄밀해서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각의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각각의 기업 개별 관점에서는 엄밀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발명, 발견보다는 각각의 기업에 맞는 그런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창의성의 대부분은 이제 연구개발에서 창의적인 혁신을 해야 되는데, 에디슨 형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좀 과거의 사람이면 맥가이버라고 해가지고 이런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은 엄밀해서 전체에 대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창의성보다는 실제 그 상황, 그 위기,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걸 푸는
창의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그래서 기업도 원하는 거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끌고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반 기술이나 핵심 기술을 가진 연구개발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맞는 제품, 서비스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역량을 더 개발 역량, 연구 역량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다 잘한다가 아니고 내 전공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회사 그 제품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새로운 개선이나 창의성을 할 수 있다는 것 쪽으로 주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연구개발자를 뽑는다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구개발자는 자기의 전공을 믿고 전체를 다 아무 회사나 막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그 제품을 잘할 수 있는지를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연구개발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업무가 있나? 이제 연구개발은 대부분의 업무가 우리가 상상 속에 다 들어와요. 상상 속에 들어오는데 이걸 연구개발 파트의 업무를 조금씩 세분화해 나눠봤습니다, 실제. 그래서 첫 번째가 연구기획이라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업계획 속에서 연구개발계획이 있듯이 여기도 그걸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단일의 제품의 연구개발이 아니고 전체적인 연구소 종합적인 그 측면에서 연구기획하는 것도 있고 단일 제품에 대한 연구기획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연구기획 파트에서는 단기,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서를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로드맵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이거는 실제 보면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 가면 실제 지금의 기술적인 동향, 미래 동향은 대부분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실제 상품화한 시기가 언제인가? 그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대부분의 것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다. 앞으로 그게 지금 현재 기술력도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기술력으로는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게 상품성, 상업화가 하기가 단가가 너무 높다든지 그렇게 보여서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순차적으로 몇 년도에 이렇게 적용한다는 걸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그려놓은 게 연구기획 파트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순히 연구기획 파트 연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나 고객이나 기술 정보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마케팅, 생산, 품질 이런 다양한 담당자의 TFT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 컨셉을 만드는 게 연구기획 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연구 지원 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큰 연구소에 보면 각각의 개발하는 직접적인 개발 부서가 있지만 이거는 연구 지원 부서라는 겁니다. 연구 지원. 연구 지원은 어떤 일을 하냐면 연구직이나 연구소를 총괄 관리입니다. 총괄 관리인데 여기는 인사, 총무, 장비, 환경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게 연구 지원 파트고요. 그럼 연구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비 관리라든지 집행, 사후 정산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적 재산권,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특허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각종 연구 지원 업무를 하는 데가 연구 지원 파트예요. 이거는 기업 규모가 크면 이제 별도의 연구소 속에 연구 지원 파트가 있습니다. 실제 스텝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연구 지원 파트는 잘 보시면 엄밀해서 이제 이공계 전공자가 꼭 해야 될 직무가 아니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서 연구 지원 파트가 별도의 팀으로 있거나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게 굉장히 많다는 그 큰 조직에서는 그게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구 기획, 연구 지원 파트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이제 연구 개발하는 파트.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파트죠, 실제. 그래서 여기는 신제품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 그 다음에 연구보고서 등의 연구보고서라는 것은 주로 개발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관리를 합니다, 실제. 도면이라부터 그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그거, 그 다음에 아이템 검토나 선정, 확정 업무, 그 다음에 독자적인 제품이나 기술 개발 프로세스 전반을 추진하고 각종 시험이나 연구개발합니다. 실제 이거는 연구개발은 실제 우리가 대부분의 이공계 친구들이 연구소에 연구 R&D 직무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하는 업무가 이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 파트는 전체 프로세스가 똑같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프로세스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그게 다른 부분이거죠, 실제.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그게 사이클이 연구개발 사이클이 좀 다르고 거기에 대한 깊이 업무의 심화 동조는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연구개발 부분에서 이제 설계 관리를 하는 별도의 부분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개발팀 별도로 설계팀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회로 설계팀 이런 식으로 분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제품의 설계 관리를 하고 회로 부품 설계하는데 도면 작성 개선이 주요 업무가 많고요, 실제. 그래서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기타 설계 업무를 하는데, 이제 도면 작성 업무를 별도로 이제 큰 조직에서는 설계팀으로 따로 나와 있고, 제품 디자인도 아예 제품을 디자인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이제 편집 디자인과 다르게 실제 제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디자인 전공자들이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파트, 설계 관리 파트. 근데 이게 작은 조직은 이게 다 뭉쳐져 있습니다, 실제. 뭉쳐져 있고, 아까 했듯이 연구 지원 파트도 작은 규모의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별도로 조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인사나 총무, 그 스태프, 경영 지원 파트에서 그냥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실제. 그래서 이 설계관리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만 끝이냐. 그래서 연구개발 업무 중에서 연구개발자가 하는 업무예요, 실제. 연구개발자가 연구만 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실제 연구개발했던 제품에 대한 개선 활동도 반드시 같이 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품 개선이나 설계 변경에 대한 전반 지원, 오디팅 및 원가 절감 활동 또는 고객 클레임 응대까지 같이 한다. 이거는 뭐냐면 가장 주무부서는 업무라서 품질 관리 쪽이 가장 크죠. 근데 품질 관리에서도 품질 관리가 제품 개선에 이제 주무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 주무적인 역할 이외에 연구 개발, 그다음에 생산 관리에서 같이 스텝적으로 돌아와 주는 겁니다, 실제. 왜냐하면 제품의 개선에 대해서 생산 품질 관리라든지 생산 현장에서는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분석하고 제품의 이제 사용 빈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데, 그게 불필요하다고 그러면 걔들이 임의로 그걸 삭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연구 개발자와 같이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연구 개발자가 진짜 제품이 개발돼서 상용화됐고 실제 나가고 시중에 나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실제 도면을 통해서 계속 불필요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삭제하면 회사 내에서 원가 절감이 되고 부품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계속하는 것들이 이제 제품 개선 파트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자가 단순히 설계를 하고 제품을 이제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고 이 뒷부분에 제품 개선 활동에서도 굉장히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로트 양산 지원인데, 이거는 엄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무 업무는 품질 관리에서 하는데, 파이로트 양산 지원은 파이로트 팀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품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개발을 끝낸 상태에서 이게 양산 과정, 양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대량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량 생산, 표준화 생산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뿐만 아니고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론칭까지 약간의 지원하고 생산 공정 전반에 지원하는 업무를 파이로트라고 해가지고 양산 지원 업무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주무는 품질 관리가 왜냐하면 품질을 전체적으로 따지다 보면 실제 그러니까 개발까지의 품질은 연구 개발 파트에서 실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는 양산, 개발했던 것들을 양산해가지고 제품까지 나올 때를 품질을 관리합니다. 근데 그 사이가 이제 양산되기 직전, 개발을 한 다음에 이걸 바로 생산 라인에 넣어버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연구 개발에 같이 해가지고 진짜 이걸 실제 작업성이라든지 생산자의 작업성이라든지 부품의 특성, 그다음에 제품의 특성을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것들이 파이로트라고 하고요. 이것도 대규모의 큰 기업에서는 파이로트 팀이라고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약간의 연구개발 업무에서 하는 업무다. 근데 이제 연구개발의 메인 업무랍니다. 연구개발의 메인 업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개발이 첫 번째라는 거. 연구개발과 설계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크게 세분화되어 있고 이렇진 않아요. 왜?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에서, 아까 보듯이 연구 개발이나 프로세스 속에서 가장 다양한 변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구분한다면 다른 직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거는 좀 없다는 거. 근데 물론 이제 연구 개발 단계,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거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다음에 부품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좀 심플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계 아까 빠뜨렸는데 설계 파트에서 이제 전체 제품에 대한 개발을 여기 연구 개발에서 하다 보니까 부품에 대한 결정도 엄밀해서 품질 관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구 개발 파트에서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어떤 얘기냐면 실제 보면 다양한 부품이나 하나의 전체적인 컴퓨터를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부품을 어떤 부품을 쓸 것인가를 연구 개발해서 한다는 거. 연구개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전체적인 구매 이쪽 파트보다 더 힘이 있는 부서.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부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도 있지만 그 다양한 부품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품에 대한 그걸, 그 기능이라든지 성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실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뭘 하냐면 실제 부품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과 직접 만나고 거기에 대한 소통하는 것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 업무들은 굉장히 간략하지만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숨어 있는 각각의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특성들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R&D에서는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할까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취업 쪽에서 관련된 것들을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는 뭐 전문 지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기본 역량이라고 지식보다는 이제 역량 쪽으로 먼저 얘기하고 지식은 뒤쪽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분석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석력. 분석력이란 다양한 데이터나 기술력, 아까 했던 부품, 특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분석하는 능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실제 거기에 대한 각각의 세밀한 특성이라든지 그걸 분석하고 실제 보면 A 부품에 대해서도 A 부품이 좋은지 B 부품이 좋은지 거기에 따라서 단가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부품에 대해서 서로의 성능이라든지 장단점 이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부품에 대한 전체적인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걸 고려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성인데 제가 여기다 유연한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유연한. 유연한 건 뭐냐면 이제 기존과 차별적인 혁신적인 창의성은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연구 개발자의 특성이 뭐냐면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 아집이나 고집이 강해가지고 실제 보면 자기가 최고라고 항상 생각하는 개발자가 많다는 거. 실제 대부분 그런 건데 그게 아니고 연구개발자는 좀 대내외 변수라든지 환경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실제. 그래서 단순히 내가 개발만 해놓으면 어차피 생산 관련 품질에서 다 하겠지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엄밀해서 내가 개발을 하면 생산이나 품질에서의 업무 처리가 유연한지 업무 처리가 조금 뭐랄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면 최적화되고 표준화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걸 내가 개발해 놓으면 그냥 고객들이 사겠지가 아니고 고객들 입장에서 이걸 살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유연한 창의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뭐랄까 나 혼자만의 생각에 대한 창의성이 아니고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해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만드는 창의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유연한 창의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실제 이게 참 연구개발자의 면접을 보면 대부분이 이공계 친구들이 연구개발은 이공계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전공을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대부분의 단점으로 쓴 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리고 실제 이제 면접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자기 고집이 강한 친구들 많이 봅니다. 근데 그 고집이 엄밀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고집, 아집은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이건 맞습니다. 다양한 변수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당연히 필요하겠죠. 실제 보면 개발이 우리가 설계라든지 개발의 부분이 우리가 딱 최적화해서 우리가 생각대로 딱 했던 것이 모든 게 이루어지고 한 번만에 끝나는 거는 절대 없겠죠. 그래서 각각의 예상치 못했던 우리는 A라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A라는 성능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하다 보면 A가 전혀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쓰고 이 부품을 해서 이렇게 부품상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충돌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간섭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다양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끈질기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실제. 그럼 네 번째는 도전이나 몰입 능력.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거는 엄밀해서 좀 끈기가 강하고, 그죠? 실제 끈기가 강하고 목표 이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몰입하는 열정은 당연히 기본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전이나 끈기 부분이 굉장히 연구개발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서 좀 짧게 했다가 그만둔 경험들은 오히려 잘 나타내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실제. 그래서 가급적 거기서도 조금 길게 했던가 끈기 있게 했던 노력들 실패를 거듭하지만 내가 극복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고객지향적 사고. 이거는 전혀 마케팅도 안 하는데 무슨 연구개발이 고객지향적 사고라고 얘기하냐고 묻는데